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영상들을 올렸었는데 최근 올라온 뉴스를 보면서 제가 예측했던 것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구나.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있어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먼저 지방으로 흘러가는 부동산 투기,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어떨 거냐. 예측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입니다. 금리 인하 효과 없는 서울 아파트 돈줄이 막혀서 전세도 안 나간다. 서울 쪽은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매수세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지방 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히 식었다. 방값에도 안 팔리더니 분위기가 확 바뀐 동네. 부산, 울산, 낙찰 가율이 급등했다. 지방 도시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서로 완전히 상반된 뉴스가 지금 나온 거죠. 머리가 애매모호해요. 뭐야? 그래, 이쪽은 규제를 했으니까 죽는다 치는데 왜 갑자기 지방 도시에 가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는요.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되는데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뉴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 있냐? 첫 번째, 뉴스 자체가 주는 현재 돌아가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원하는 방향성을 짐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다양한 정보는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 매수세가 줄고 있다. 여러 가지 전세라든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지방 도시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서울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 이 뉴스가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서울은 위험해. 지방으로 눈을 돌려. 세력이 원하는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유동적으로 연동해서 봐야 정확한 뉴스가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다란 말이죠. 결국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제가 예측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아직은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에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곧 떨어질 겁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소폭 떨어질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유동성은 풀립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규제가 있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광역시급 도시를 먼저 개발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쪽으로 돈을 흘려보낼 것이다. 광역시급 다음은 일반 소규모, 중규모 지방도시까지 어느 정도 다 돈을 흘려보내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수도권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해제를 해버릴 거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그대로 예측했던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뉴스가 나왔죠. 지방도시 광역시급 시작하려고 슬슬 시동 걸고 있죠. 예상이 빗나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현재 수도권에 건설사나 부자들의 자금이 많이 물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쪽은 안 그래요. 이쪽은 자금이 물려있다기보다 기존 값어치도 분명히 지방도시보다 높고요. 이미 매수세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나 건설사들이 돈이 지금 물려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방도시예요. 지방도시. 결국 여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눈이 빨개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뉴스들을 내보내면서 우리의 자금을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거라.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서울은 서울대로 원래 땅값이 높은 곳이고 지방 도시도 앞으로 엄청나게 오르겠구나. 부동산 지금 다시 시작해도 되나?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원론적인 뉴스가 또 하나 뜬 게 있어요.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원론적인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월 100만 원만 벌어도 만족한다. 프리터족. 프리터족이 지금 엄청나게 생기고 있다. 그러면 프리터족이 뭐냐? 프리, 자유, 이런 거죠. 아르바이트의 합성어랍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 불황 당시에 등장한 용어인데요. 안정된 직업 없이 돈이 필요할 때만 간간 일하는, 결국
알바로 생계를 충당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들, 그게 바로 프리터족인데 대한민국에 이 프리터족이 엄청 늘고 있다 이겁니다. 이 프리터족 비율을 보게 되면요. 취업이 어려워서 생계비를 벌어야 되니까 자유를 갈망한다.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자유 갈망은 뭐냐면 회사나 어디 사회 일원으로 소속돼 있기가 싫다 이거예요. 생계비.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엄청 좋은 그런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알바라도 해야겠다. 이게 생계비고. 취업 문턱. 취업이 안 된다. 이 이유를 보면서 전 느낀 거는 진짜로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구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소속돼 있길 싫어하고 생계비를 벌어야 된다. 그 이유는 취업을 못해서다. 취업. 대한민국에 정말로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돈을 벌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알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건데 어찌됐건 이런 프리터족이 는다. 이거는 일본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도 걷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간의 주가 지수하고 부동산 지수 추이입니다. 일본 미친 듯이 올랐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이 주가, 주식 가격이. 그리고 나서 냅다 꽂아버리죠. 그리고 회복을 좀 합니다. 부동산 같이 오르죠? 같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엄청나게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주가가 여기서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했는데도 부동산은 약 4년간을 더 버팁니다. 오히려 더 오릅니다. 이게 부동산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알 수 없는 종교를 넘어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주식이 이렇게 바닥을 찍을 때도 부동산은 그렇게는 안 떨어지잖아 얘기를 하잖아요. 안 근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부동산이 빠졌을 때는 서민들은 진짜로 한강 갔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온 것들이 앞서 보여드린 프리터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 앞으로 프리터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가장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저출산이죠. 거기에 따른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올 건데요. 당연히 인구 감소가 이루어질 거고요. 저출산, 프리터족,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지방은 당연히 소멸될 겁니다. 수도권으로만 쏠림도 심화가 될 겁니다. 뭔가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없어요. 수도권에 S급 부지는요, 이런 거하고 별개로 원래 잘 올라요. 여기는 원래 가격이 짱짱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들 제외하고 나면 부동산 투기,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는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나라 미래가 더 어두운 건 뭐냐? 첨단 산업, 지금은 AI가 가장 핫하죠.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디램 같은 말씀 하지 마십시오. 디램은 A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조차 없어요. 미래 먹거리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천연 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미래가 암울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이유가 없이 오르고 있다. 심지어 주가가 빠지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 모습이 흡사 이 시점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 부동산, 지금 앞집, 옆집 다 관심이 많죠. 우리 주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앞집 사람이 해당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 주식은 팔라고 했어요. 이미 끝물이다 이겁니다. 끝물. 투기하기에는 끝물이다 이거예요. 너 그러면 지금 하는 말이 뭐야? 부동산이 어쩌다고 그래서 잘못된다고 아니면 이대로 뭐 잘 흘러간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은요. 최소한 정말 정말 최소한 10년은 보고 가야 되는 투자처입니다. 당장 눈앞에 근시일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보신다고 하면 부동산은 오늘 사든 내년에 사든 뭐 다음 주에 사든 언제든 오케이입니다. 왜? 부동산은 우상향을 해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우상향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야 부동산 문제 없는 거네? 이렇게 말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이 지금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뉴스나 이런 거에
아니면은 뭐 경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공포심을 느낀다든가 걱정이 생길 만한 그러한 부동산 구매를 하셨다, 집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미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투기. 투기예요. 근시일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역전세가 다시 나온다는 둥, 매물이 많다는 둥, 곡소리가 난다는 둥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투기를 했으니까요. 투자를 했으면은 그런 말 안 나옵니다. 투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진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살 집을 찾은 거야. 아무 말 안 나올걸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투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 건데, 여러분, 투기꾼들의 결말은 늘 대부분 깡통이었습니다. 물론 0.1%의 사람은 투기를 통해서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만 99.9%의 사람은 깡통을 찼다. 투기꾼은 그래서 이 꼴 깡통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샀던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투자 쪽의 관점이십니까? 투기 쪽의 관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아무 거에도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내가 부동산을 구매함에 있어서 투기보다는 꼭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일상에 있는 각종 화나거나 황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잘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커서 비염이라든지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